중국의 칭강 외교부장이 2주 넘게 공식 석상에서 자리를 감추면서 그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는 이 중요한 인물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보이지 않게 되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도 이 중국 당국은 그저 건강상의 이유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언제 복귀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문책설까지 놔두는 흉흉한 이 중국 외교 사정을 와이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3명의 익명의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서 칭강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3일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만나고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러니까 EAS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칭강 외교부장 대신에 전임자이면서 지금은 중국 외교 최고수장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입니다. 이 왕이가 참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친부장의 전임자이자 상급자인 왕 의원은 공산당 중앙정치위원으로 중국의 권력 서열 24위 안에 들어갑니다. 올해 시운 7인 이 칭강 부장은 지난해 12월 왕위의 뒤를 이어서 외교부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스리랑카, 러시아, 베트남 관리들을 만난 후에 2주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신병의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칭강의 일정은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도 6월 25일 이후 7월 11일 현재까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매일 동정이 올라왔었습니다. 지난 3일 이 산둥성의 칭다오에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에도 칭강 부장 대신에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 한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은 각각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동급 인사인 칭강 부장이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칭 부장의 상급자이자 전임 외교부장인 왕 의원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는 친 부장이 지난달 말 베이징에 주재하는 EU 회원국 대사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직전에 취소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외교가의 이상이 인지된 것은 지난 4일인데요. 원래 10일로 예정되었던 호세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방중 일정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중국 상황에서 EU의 고위급 대표 방중을 거부할 처지도 아니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만은 중국 외교당국은 보렐 대표의 방중을 취소하면서도 어떤 이유도 들지 않았습니다. 보렐 고위대표가 중국을 찾았다면 친 부장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칭강 부장은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얼굴을 비추지를 않았습니다. 외교부장으로서 당연히 나타났어야 했지만 종적을 감춘 것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 외교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 6일 친 부장에게 건강 관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EU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만약 보렐 대표의 방중 취소가 단지 칭강 부장의 건강상 이유였다면 방중 일정이 최소 일주일 이상 남았음에도 왜 그렇게 단호하게 일정 취소라는 결정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하나는 칭강 부장의 건강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병이거나 치료가 오래갈 수밖에 없는 질환일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앞으로 외교부장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칭강 부장에게 신변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고위직 인물이 갑자기 행방불명됐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사실이 드러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중국 외교부가 칭강 외교부장의 건강 이상설을 외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라고 말하면서 언급을 회피한 것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중국 측의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관련 소식은 중국 측이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중국 외교부의 태도가 친강 부장의 신변 이상설을 부추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설명 자체가 단순한 건강 이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친강 외교부장은 중국식 전랑 외교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강 부장은 지난 3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부임 이후에 첫 연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을 향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작심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 발톱을 감춰왔지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면 반박하면서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는 미국을 겨냥해서 모든 형태의 패권과 냉전적 사고방식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 달러 패권 강화 등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국제정세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친 부장은 모든 국가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독자적인 평화 정책을 추구하고 개방을 계속할 것이며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미중 관계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라 계속 폭주하면 아무리 많은 가드레일도 탈선해서 전복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경쟁은 양국 인민의 근본이익, 나아가 인류의 앞날과 운명을 건 도박으로 중국은 당연히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강 부장은 고조되는 대만 무력 침공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한 중국 헌법을 꺼내들면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가 불거진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면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 기간에 열리는 이 중국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은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친강은 초강경의 전랑 외교 방향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강식 강경 외교가 중국의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을 향한 디리스킹 전략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특히 미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여겼던 유럽에서조차 견제를 넘어서 디커플링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중국의 강경한 외교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앨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국가 간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일깨워졌습니다. 앨런 장관은 미중 간의 디커플링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한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디리스킹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외교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국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절묘한 협상의 기술입니다. 줄 것은 주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그런 기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친강식의 전랑 외교로는 받을 것도 걷어차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흐르는 것도 결국 중국식 전랑 외교가 초래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강식 외교의 문제점은 EU하고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제력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윽박지르는 외교의 종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친강 부장은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2021년 7월 말에 주미 중국 대사로 발탁될 때부터 그의 능력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외교 행사와 해외 순방을 동행했기 때문에 그 속을 잘 안다는 강점은 있지만 중국 외교부에서도 주미대사를 맡을 만한 그릇은 안 된다는 평가들이 많았던 겁니다. 전임 추이텐카이하고는 여러모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추이텐카이는 완전한 미국통이었던 것에 반해서 친강은 외교부에서 2차례 대변직을 맡았을 때부터 싸움꾼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미국통은 전혀 아닙니다. AFP통신은 그를 전랑 외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주미대사를 맡으면서 미중 관계에 특별한 역할을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시진핑은 덜컥 외교부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아마도 충성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은 중국이 힘을 내세우는 외교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런 힘 때문에 중국은 결국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중국이 전랑 외교를 통해서 외국을 윽박질러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호주와 유럽에서 된통당했습니다. 그런 후유증이 이젠 디리스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강 외교부장 이런 중국의 외교 실책에 대해서 문책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강의 부재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외교에 분명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YTN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